쪽지를 펼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준호, 화요일 출장 보내지 마세요. 목숨이 위험합니다. 그날 저는 몰랐습니다. 평범한 외출이 제 아들의 운명을 바꿀 줄은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날씨가 좋았죠. 어머니, 오늘 날씨 좋은데 같이 나가실래요? 며느리 수진이가 제안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같은 집에 살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어디? 시장 갔다가 근처 공원 산책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수진이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어색해 보였어요. 그래, 좋지. 나도 한동안 밖에 안 나갔으니까. 사실은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드라마나 보는 게 더 편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의 제안을 거절하기도 뭐했죠. 11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가 운전을 했어요. 저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수진이는 운전대를 잡고 앞만 봤고요. 저는 창밖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즘 준호 일이 많이 바쁜가 봐요.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제 아들 이야기였죠. 그래, 부장 승진하고 나서 더 바빠졌대. 건강은 챙기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여서요. 수진이의 말투는 담담했습니다. 걱정하는 건지 불만인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톤이었어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며느리와 저 사이엔 늘 이런 침묵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그저 어떻게 가까워져야 할지 모르는 사이랄까요? 20분쯤 달렸을까요? 재래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주말이라 시장이 붐볐어요. 장 보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저쪽 과일 가게 들렀다 갈까요? 그래, 좋아. 우리는 천천히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골목길, 양쪽으로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생선 굽는 냄새, 김치 냄새, 과일 냄새, 여러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사과 싸요. 상인들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죠. 수진이는 능숙하게 과일을 골랐습니다. 저는 그저 옆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 입에 어때요? 신선해 보이죠? 응, 좋네. 대답은 했지만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냥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과일을 고르고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은 반찬 가게 좀 볼게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저는 따라갔습니다. 시장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사람이 더 많았어요. 복잡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반찬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요. 누군가가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시선이 느껴졌달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한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당장 누군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묘했습니다. 반갑다기보다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죠. 어머니, 이 김치 어때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얼른 고개를 돌려 수진이를 봤어요. 응? 아, 그래. 좋네. 제대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자꾸만 그 여자가 신경 쓰였거든요. 다시 뒤를 돌아봤어요. 그 여자는 아직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확실했어요. 저를 아는 사람이 맞았습니다. 누구지? 머릿속을 뒤적였습니다. 어머니, 포장해 드릴까요? 가게 주인이 물었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계산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다시 그 여자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어디로 간 걸까요? 어머니, 다 됐어요. 공원 갈까요? 응. 저는 며느리를 따라 시장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불편했어요. 그 여자의 눈빛, 뭔가 말하고 싶어 하던 그 표정,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근처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나무가 많았어요. 벤치도 군데군데 있었죠. 어머니, 저기 앉아서 좀 쉴까요? 그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핸드폰을 봤어요. 저는 그냥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산책하는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화롭지 않았어요. 시장에서 본 그 여자,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어머니, 집에 가실래요? 응, 그러자.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그 여자가 누구였을까? 왜 그렇게 저를 봤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 만남이 뭔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 집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으로 갔고요. 저는 방으로 들어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여전히 날씨는 좋았어요. 하지만 왠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그저 며느리와 어색한 외출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어요. 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그 시작이었죠. 그리고 곧 저는 알게 됩니다. 어떤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어떤 시선은 말보다 더 많은 걸 전합니다. 그날 저는 그런 눈빛을 마주했어요. 며느리가 제품을 고르는 동안 저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여자 아직도 거기 서 있었어요. 이번엔 확실했습니다. 저를 보고 있는 게 맞았어요. 누구지? 분명 아는 얼굴인데 머릿속을 뒤적였습니다. 그때 스쳐 지나가는 기억 하나. 고등학교 동창 박영희. 맞았습니다. 같은 반이었던 영희였어요. 졸업한 지 40년도 더 됐죠. 한두 번 동창회에서 본 적은 있지만 그것도 10년도 넘은 일이었습니다. 영희가 천천히 제게 걸어왔습니다. 표정이 묘했어요. 반가움도 있었지만 뭔가 다른 감정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불안? 긴장?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어요. 순자야? 이순자 맞지?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희야. 정말 오랜만이다. 저는 반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그러게. 여긴 웬일이야? 응, 며느리랑 나왔어. 너는? 나도 그냥 좀 볼 게 있어서. 영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서 있는 며느리를 봤어요. 그 시선이 너무 길었습니다. 마치 며느리를 처음 보는 게 아닌 것처럼요. 아, 우리 며느리 수진이야. 제가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친구분이세요? 수진이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응, 고등학교 동창이야. 오랜만에 만났네. 영희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뭔가 억지로 지은 것 같았죠. 요즘 어떻게 지내? 제가 물었습니다. 그냥 뭐 그렇지. 손주들 봐주고 집안일하고 남편분은 건강하시고? 응, 덕분에. 영희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평소 말이 많던 친구였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희는 자꾸만 며느리를 힐끔힐끔 봤어요. 그 시선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저기 앉아서 기다리실래요? 제가 결제하고 올게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럴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가 계산대로 가자 영희가 갑자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응? 너 요즘 아들 일 잘 알고 있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준호 말하는 거야? 응. 영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주변을 살피더니 작게 속삭였어요. 준호 요즘 괜찮아? 무슨 일 있는데? 왜 그래?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갑자기 왜? 너 뭔가 아는 거 있어? 아니, 아니야.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돌아오는 게 보였습니다. 영희는 재빨리 제 손을 놓았어요. 그리고 한 발짝 물러섰죠. 어머니, 다 했어요. 가실까요? 응, 그래. 저는 영희를 돌아봤습니다. 영희야, 연락처라도 주고받자. 나중에 차 한잔 해. 응, 그래. 영희는 머뭇거리다 저에게 명함을 꺼내줬어요. 하지만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희의 눈을 다시 봤어요. 그 눈빛, 분명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조심해서 가. 응, 너도. 며느리와 함께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영희가 아직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하지만 뭐가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어머니, 아는 분이세요? 차에 타자마자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응, 고등학교 친구야. 그분 표정이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랬어? 네, 뭔가 불안해 보이던데. 며느리도 느낀 거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영희가 제게 했던 질문이 계속 맴돌았어요. 준호 요즘 괜찮아?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왜 며느리 앞에선 말을 못했을까요? 그날 저녁, 저는 영희가 준 명함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전화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결국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연히 만난 옛 친구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알게 됩니다. 그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때로는 작은 종이 한 장이 운명을 바꿉니다. 그날 저는 그걸 몰랐어요. 백화점에서 돌아온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영희와의 만남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준호 요즘 괜찮아? 그 질문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괜히 오해하는 건 아닐까? 별일 아닌데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며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였습니다. 집 앞 우체통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습니다. 주소도 없었죠. 누군가 직접 넣고 간 거였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쪽지 하나, 그리고 그 쪽지에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야, 나 영희야. 전화로는 말 못해.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꼭 봐. 며느리한테는 절대 보여주지 마. 손글씨였습니다. 영희의 글씨가 맞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왜 집까지 찾아와서 편지를 넣고 갔을까요? 왜 며느리한테 보여주지 말라는 걸까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영희가 아직 근처에 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장 보러 나간 상태였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쪽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순자야, 잘 들어.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야. 내 아들 준호, 지금 위험해. 내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지금은 날 믿어줘. 위험하다니.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쪽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준호가 다음 주 화요일에 출장 가는 거 알지? 부산 쪽이라고 들었어. 그날 절대 보내면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해. 부산 출장? 맞았습니다. 준호가 며칠 전에 말했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부산 거래처 미팅이 있다고요. 그런데 왜 가면 안 된다는 걸까요? 쪽지는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준호 건강도 꼭 체크해봐. 요즘 피곤해 보이는 게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어.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 병원 가보라고 해. 종합 검진 받게 해. 저는 쪽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영희는 어떻게 이런 걸 알고 있는 건지, 그리고 왜 며느리한테는 말하면 안 되는 건지. 쪽지 끝에는 마지막 문장이 있었습니다. 순자야, 날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제발 믿어줘. 내 아들을 지키고 싶어. 나중에 다 설명할게. 지금은 이것만 기억해. 화요일 출장, 절대 보내지 마. 쪽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무시해야 할까요? 영희와는 40년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은 거의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이상한 경고를 하다니 정말 미친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백화점에서 봤던 영희의 눈빛, 떨리던 손, 불안해하던 표정, 그게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는 쪽지를 접어서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누구한테도 보여줄 수 없는 거였어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엔 온통 영희의 말들 뿐이었습니다. 준호가 위험해. 화요일 출장, 절대 보내지 마. 병원 가보라고 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온 거였어요. 어머니, 집에 계셨어요? 응, 조금 전에 들어왔어. 저녁 뭐 해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입맛이 없네. 며느리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쪽지 내용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영희는 어떻게 이런 걸 알았을까요? 준호의 출장 일정까지 알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혹시 며느리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보여주지 말라고 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영희가 뭔가 이상한 걸 믿고 있는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준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엄마, 저 왔어요. 응, 고생했어. 저녁은 먹었고? 네, 회사에서 먹었어요. 준호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영희 말대로 요즘 정말 지쳐 보였어요. 준호야. 네. 너 요즘 몸은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괜찮아요. 그냥 일이 좀 많아서요. 검진 같은 거 받아봤어? 엄마, 저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준호는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쪽지 내용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준호 건강도 꼭 체크해봐. 이번 주 안에 병원 가보라고 해.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병원 예약부터 해봐야겠다고요. 그리고 화요일 출장 거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고요. 영희의 말을 믿을지 말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만에 하나라도요. 어머니라면 그 만에 하나도 무시할 수 없는 거니까요. 어떤 경고는 무시하기엔 너무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확인하고 말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호는 평소처럼 출근했고 며느리는 친정에 볼 일이 있다며 나갔어요.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쪽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어젯밤 내내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영희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쪽지를 펼쳐 천천히 읽었습니다. 준호가 다음 주 화요일에 출장 가는 거 알지? 화요일.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닷새 후였습니다. 부산 쪽이라고 들었어. 맞았습니다. 준호가 분명 부산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영희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준호의 출장 일정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회사 사람들, 그리고 며느리. 며느리는 당연히 알겠죠. 같이 사는 식구니까요. 그런데 영희는요? 저는 쪽지를 다시 봤습니다. 그날 절대 보내면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해. 왜요?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건가요? 교통사고? 아니면 다른 위험? 쪽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지 말라고만 했어요. 그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준호 건강도 꼭 체크해봐. 요즘 피곤해 보이는 게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어. 어젯밤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확실히 안색이 좋지 않았어요. 살도 빠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워낙 바쁘게 사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었죠.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 병원 가보라고 해. 종합검진 받게 해. 종합검진.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근처 대학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건강검진센터입니다. 저기 종합검진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네,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들인데요. 이준호라고 합니다. 생년월일 말씀해 주세요. 저는 준호의 생년월일을 말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검진 날짜는 언제로 하시겠어요? 최대한 빨리요. 이번 주 안에 가능할까요? 잠시만요. 내일 오전 8시에 한 자리 있네요.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그걸로 할게요. 예약을 마쳤습니다. 이제 준호한테 어떻게 말하지? 갑자기 검진 받으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문득 쪽지의 마지막 부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순자야, 날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제발 믿어줘. 내 아들을 지키고 싶어. 지키고 싶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영희도 어머니였어요. 자식이 둘 있었죠. 어머니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자식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요. 그렇다면 영희도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이런 경고를 할 리 없으니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단은 영희의 말을 따라보기로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준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게 준호야. 네. 내일 아침에 시간 좀 낼 수 있어? 갑자기요? 무슨 일인데요? 병원 검진 예약했어. 엄마랑 같이 가자. 엄마가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아니야. 너 검진이야. 저요? 왜요? 준호는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냥 한번 받아봐. 요즘 얼굴도 안 좋고 살도 빠진 것 같아서. 엄마, 저 괜찮아요. 바빠 죽겠는데 무슨 검진이에요. 준호야, 제발.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 마음 좀 편하게 해줘. 응? 전화 너머로 준호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요. 몇 시예요? 8시. 공복이어야 하니까 아침 먹지 말고.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넘었어요. 이제 화요일 출장 문제가 남았습니다. 저는 쪽지를 다시 봤습니다. 화요일 출장, 절대 보내지 마.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무작정 가지 말라고 할 순 없었어요. 준호는 회사원이고 출장은 업무니까요. 그렇다고 영희의 쪽지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준호가 믿을 리 없으니까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준호야, 다음 주 화요일에 부산 출장 간다며?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응,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몇 시 기차야? 오전 9시 반. 저는 숟가락을 든 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출장을 막을 수 있을까? 엄마, 왜 그래요? 밥도 안 드시고.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 응. 먹는다. 저는 얼른 밥을 입에 넣었어요. 하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온 신경이 화요일 출장에 가 있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좀 이상하세요. 뭐가? 무슨 걱정 있으세요? 며느리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요? 응. 며느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의심하는 눈치였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영희의 쪽지, 준호의 출장, 며느리의 시선, 모든 게 뒤엉켜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쪽지를 받은 순간부터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영희를 믿고 아들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무시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인가? 하지만 어머니에게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식을 지키는 것,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어떤 진실은 외면하고 싶어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날 저는 그걸 마주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반, 저는 준호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엄마, 진짜 저 괜찮아요. 준호는 여전히 불만스러워 했어요. 그냥 한번 받아보는 거야. 금방 끝나. 회사 늦으면 어떡해요. 연락해뒀어. 오전에 검진 있다고.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건강검진센터에 도착했어요.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주변엔 준호 또래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들 피곤한 얼굴이었죠. 이준호님 들어오세요. 준호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응, 잘 받고 와. 준호가 검진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혼자 대기실에 남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8시 10분. 검진은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불안했습니다. 영희의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어. 설마 정말 뭔가 있는 건 아니겠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한 걱정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준호가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 다 받았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대요. 몸은 괜찮고? 네,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아요. 준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심이 되지 않았어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알 수 없으니까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엄마, 저 회사 가볼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준호는 택시를 잡아 탔어요. 저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쪽지를 다시 꺼냈어요. 검진은 시켰습니다. 이제 남은 건 화요일 출장이었어요. 그날 절대 보내면 안 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영희한테 전화를 걸어볼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물어봐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냥 쪽지만 믿고 움직이는 게 맞는 걸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순자야, 나야. 영희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영희야? 응. 쪽지 받았지?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알았어?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은 시간이 없어. 영희의 목소리는 급했습니다. 준호 검진 시켰어? 오늘 아침에 받았어. 근데 너 대체 잘했어. 꼭 결과 확인해. 놓치지 말고. 영희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야, 화요일 출장 꼭 막아야 돼. 왜? 무슨 일이 생기는데? 지금은 말 못해. 그냥 날 믿어줘. 그게 무슨 소리야? 이유도 모르고 어떻게 믿어?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전화 너머로 영희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진짜 미안한데 지금은 이것밖에 못해. 영희야, 제발 좀 말해봐. 나 너무 무서워. 알아. 나도 무서워. 영희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하면 안 돼. 모든 게 꼬일 수 있어. 대체 뭐가 꼬인다는 거야? 일단 화요일만 넘기면 돼. 제발 준호 출장 보내지 마. 정말 위험한 거야? 응. 짧은 대답이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알았어. 막아볼게. 고마워, 순자야. 나중에 꼭 설명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무언가 위험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든 준호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준호 방에 들어갔어요. 준호야. 네, 엄마. 준호는 노트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출장 꼭 가야 해? 준호는 손을 멈추고 저를 봤어요. 네. 갑자기 왜요? 그냥 엄마가 요즘 꿈자리가 사나워서.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제발 한 번만 밀어줄 수 없어? 준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이번 미팅 되게 중요해요. 몇 달 전부터 준비한 건데. 그래도 엄마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준호는 다시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방을 나왔어요. 첫 번째 시도는 실패였습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쪽지를 또 봤습니다. 읽고 또 읽었어요. 그러다 문득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한테는 절대 보여주지 마. 왜 며느리한테는 안 되는 걸까요? 혹시 며느리가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 그럴 리 없어요. 수진이는 착한 애예요. 하지만요. 백화점에서 영희가 며느리를 보던 눈빛, 그 긴 시선, 뭔가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저는 이불을 덮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믿고 싶지 않은 생각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화요일까지 사흘밖에 안 남았다는 것. 그 전에 저는 준호를 지켜야 한다는 것. 어떻게든요. 어머니에게 가장 어려운 선택은 누구를 믿을 것인가가 아닙니다. 자식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예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화요일 출장까지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어요.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밤새 궁리만 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준호의 출장을 막을 수 있을까? 아침 식사 자리였습니다. 준호와 며느리가 마주 앉아 있었어요. 내일 몇 시에 나가면 돼?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7시 반쯤? 기차가 9시 반이니까. 짐은 챙겼어? 응, 어제 다 했어. 저는 국을 떠먹으며 두 사람을 봤습니다. 평범한 대화였어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죠. 하지만 제 가슴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 내일 출장 정말 안 미루면 안 돼? 준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엄마,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알아. 근데 엄마가 진짜 걱정돼서 그래. 무슨 걱정인데요? 그냥 느낌이 안 좋아.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을 거예요. 부산 갔다가 당일에 돌아온다잖아요. 수진아, 너도 좀 말려봐.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어요. 회사 일인데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냉정하게 느껴졌어요. 준호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금방 다녀올게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설득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준호는 출근했어요. 며느리도 볼 일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집에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했어요.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알리지 않고 혼자 움직이는 것. 영희가 그랬잖아요. 며느리한테는 보여주지 말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분명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준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준호야, 미안한데 오늘 저녁에 엄마랑 밥 먹을 수 있어? 갑자기요? 수진이랑 먹으면 안 돼요? 아니, 너랑 둘이 먹고 싶어. 오랜만에.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몇 시에 나갈까요? 6시 반. 집 근처 일식집 어때? 네, 그럼 거기서 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성공이었어요. 이제 며느리를 피해야 했습니다. 저녁 5시쯤 며느리가 돌아왔어요. 어머니, 저녁 뭐 드실래요? 아, 나 오늘 친구 만나서 밥 먹기로 했어. 네, 갑자기요? 응, 오랜만에 연락 왔어. 며느리는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는요? 준호는 회식 있다더라. 너 혼자 먹어야겠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다녀오세요. 며느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외출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어요. 약속 장소인 일식집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조금 늦게 왔어요. 엄마,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 금방 왔어. 앉아. 준호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를 고르고 주문을 했어요. 엄마, 갑자기 웬일이에요? 둘이 밥 먹는 거. 그냥 내 얼굴 보고 싶었어. 준호는 웃었습니다. 매일 보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둘이 먹는 건 오랜만이잖아. 음식이 나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먹으며 준호를 봤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요? 준호야. 네. 엄마가 한 가지만 부탁할게. 준호는 젓가락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뭔데요? 내일 출장 취소해 줄래? 준호의 표정이 굳었어요. 엄마, 또 그 얘기예요? 응. 제발 한 번만 들어줘. 엄마, 저 진짜 못 밀어요. 준호야, 엄마 평생 부탁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난처한 얼굴로 저를 봤어요. 엄마, 대체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있어. 뭔데요? 말은 못해. 근데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 위험? 무슨 소리예요? 준호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했어요. 저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으니까요. 준호야, 그냥 엄마 말만 믿어줘. 응? 엄마, 이상해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영희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쪽지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러면 준호는 절대 믿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꿈을 꿨어. 꿈이요? 응. 내가 사고 나는 꿈.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냥 꿈이잖아요. 아니야. 너무 생생했어. 제발, 이번 한 번만.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는 제 손을 보며 말이 없었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생각은 해볼게요. 정말? 네. 근데 약속은 못해요. 회사 상황도 봐야 하니까. 알았어. 고맙다, 준호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완전히 확답을 받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생긴 거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응. 친구분은 잘 계시대요? 응, 잘 계시더라.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준호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과연 준호는 출장을 취소할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빌었어요. 제발 준호가 집에 있게 해달라고요. 때로는 단 몇 시간의 차이가 생과 사를 가릅니다. 그날 저는 그 진실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사실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준호가 출장을 취소할까요? 아니면 그냥 갈까요?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6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준호 방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이미 나간 걸까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때 준호 방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나왔어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호야, 나가는 거야? 준호는 저를 보더니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어젯밤에 생각해봤는데 진짜 못 미루겠어요. 준호야,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이번 거는 제가 꼭 가야 한대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호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엄마, 저녁에 올게요. 걱정 마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실패했습니다. 준호를 막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영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제발 받아. 4번째 시도. 드디어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영희야. 나야, 순자야. 순자야. 왜? 준호가 지금 출장 나갔어. 막지 못했어. 전화 너머로 영희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몇 시 기차야? 9시 반. 지금 몇 시야? 시계를 봤습니다. 6시 20분. 아직 시간 있어. 순자야, 지금 당장 준호한테 전화해. 뭐라고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병원으로 보내. 병원? 응. 검진 결과 나왔을 거야. 오늘 당장 병원 가서 확인하라고 해. 영희야, 대체.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 일단 병원으로 보내. 제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준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왜요? 저 지금 기차역 가는 중인데. 준호야, 병원에서 전화 왔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병원이요? 응. 검진 결과 나왔는데 재검사 받으러 오래. 재검사요? 뭐가 문제래요? 준호의 목소리가 불안해졌습니다. 자세한 건 직접 와서 들래. 오늘 중으로 와야 한대. 진짜요? 응. 준호야, 출장보다 내 건강이 중요하잖아.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알았어요. 회사에 연락하고 병원 갈게요. 지금 당장 가. 출장은 내가 회사에 연락할게. 엄마가요? 응. 엄마가 할게. 넌 병원만 가.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일단 준호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출장은 못 가게 됐어요. 하지만 이게 옳은 일일까요? 거짓말로 아들을 속인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었어요. 8시가 되었습니다.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병원 왔어요. 의사 선생님 만났어? 지금 대기 중이에요. 근데 엄마, 회사엔 연락했어요? 응, 했어. 걱정 마.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알겠어요. 그럼 진료받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9시 30분. 지금쯤 준호가 탔어야 할 기차가 출발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10시쯤이었습니다. 뉴스 속보 알림이 떴어요. 경부선 KTX 대구 인근서 사고 탈선 위기.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기사를 눌러 읽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경 서울발 부산행 KTX 열차가 대구 인근에서 선로 이상으로 급정거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승객 일부가 부상을 입었으며 서울발 부산행 9시 반 출발. 준호가 탈 예정이었던 바로 그 기차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영희의 경고, 쪽지의 내용, 모두 진짜였습니다. 만약 준호가 그 기차를 탔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그때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응, 준호야. 진료는 어떻게 됐어? 그게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간 수치가 좀 높대요. 뭐? 재검사 받아야 한대요. 정밀 검사.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영희가 말했던 것.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어. 그것도 맞았던 거예요. 언제 검사해? 내일 다시 오래요. 근데 엄마, 제가 탈 뻔했던 기차 사고 났대요. 응, 엄마도 봤어.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엄마가 병원 가라고 안 하셨으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괜찮아, 준호야.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영희, 쪽지, 모든 게 진짜였어요. 영희는 정말로 준호를 살린 겁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영희 덕분에 준호는 무사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영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바로 받았어요. 순자야. 영희야 고마워. 목이 메었습니다. 준호 괜찮지? 응. 병원 갔어. 기차도 못 탔고.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영희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이제 말해줘. 대체 어떻게 한 거야? 만나자. 내일. 응,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여전히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랐어요. 제 아들은 살아 있었으니까요. 어떤 진실은 믿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내 아이를 살렸다면 믿을 수밖에 없죠. 다음 날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영희와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장소는 집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저는 일찍 도착해서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모든 걸 알게 되는 거였어요. 영희가 어떻게 알았는지, 왜 며느리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 모든 의문들이 풀릴 거였죠. 10분쯤 지났을까요?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영희였어요. 예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순자야. 영희야. 여기 앉아. 영희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영희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수첩이었어요. 이게 뭐야? 내가 보는 것들을 적어둔 거야. 보는 거? 영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야, 날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아니야. 말해봐. 영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나 6개월 전부터 이상한 걸 보기 시작했어. 이상한 거? 꿈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환상이라고 해야 하나. 영희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나도 무시했어. 그냥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지. 무슨 걸 본 건데? 영희는 수첩을 펼쳤어요. 사고들이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고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처음엔 모르는 사람들이었어. 길 가다가 스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겪을 사고가 머릿속에 보이는 거야. 그리고 며칠 후 뉴스에서 그대로 나오더라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계속 맞아떨어지니까 무서웠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병원도 가봤어. 정신과도. 근데 아무 이상 없대. 영희는 수첩을 넘겼습니다. 빼곡히 적힌 글씨들이 보였어요. 이게 다 내가 본 거야. 사고 날짜, 장소, 사람들. 저는 수첩을 봤습니다. 정말 많았어요. 10여 건도 넘는 기록들이 있었죠. 그럼 준호 건도?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전쯤이었어. 백화점에서 널 본 날 말이야. 응. 그날 내 며느리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거야. 뭐가? 준호가 기차에서 다치는 모습?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확히 오늘, 그러니까 화요일 9시 반 기차였어.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보였어. 준호가 병원에 있는 모습, 심각한 표정의 의사. 간 문제 말하는 거야? 응, 그것까지 보였어. 영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순자야, 나도 무서웠어. 내가 미친 건가 싶었지. 그래서 쪽지를 보낸 거야? 응, 직접 말하면 안 믿을 것 같아서. 저는 영희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영희야. 정말 고마워. 미안해.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덕분에 준호 살았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가 궁금했어요. 근데 왜 며느리한테는 보여주지 말라고 했어? 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건 확실하지 않아서. 무슨 말이야? 며느리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게 있었어. 뭔가 어두운 것. 어둡다니? 잘 모르겠어. 확실한 건 아니고 그냥 느낌이었어.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준호한테 해를 끼치는 거야?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 그냥 조심하라는 느낌? 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 순자야. 이 능력이 정확한 것도 아니고.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영희야, 앞으로도 이런 게 보여? 응, 멈출 수가 없어. 힘들겠다. 응,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사람들 살릴 수 있으면 살려야지. 영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준호는 구해서 다행이야. 정말 고마워, 영희야.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학창 시절 이야기도 하고 자식들 이야기도 했죠.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영희가 말했어요. 순자야, 준호 잘 챙겨. 간 문제 초기에 잡으면 괜찮을 거야. 응, 알았어. 넌 몸 조리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응, 또 보자. 영희는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영희의 능력, 준호의 사고, 며느리에 대한 의문, 모든 게 복잡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였고 준호를 지켜야 한다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 며느리가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친구 만나고 왔어. 아, 네. 며느리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봤어요. 영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뭔가 어두운 것.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그냥 영희의 착각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준호를 위해서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오늘 나는 기적을 경험했다. 친구가 내 아들을 살렸다. 믿기 어려운 방법으로. 하지만 그게 진짜였다. 세상엔 아직 모르는 일들이 많다. 그리고 어머니의 직감도 때론 친구의 경고도 무시해선 안 된다는 걸 배웠다. 준호야, 엄마가 평생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오늘도 준호는 무사했으니까요.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어머니로서 저는 계속 지킬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받은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